이 세입자가 정해진 기한 없이 집주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,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금액, 임대료만 받아라는 건 모두 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.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관여할수록 사실 시장은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잦았는데,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이 법안을 왜 내놓은지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.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이 법안이 발의돼서 논란입니다. 그리고 각 시도에서는 적정 임대료 산정위원회를 둬서 이 적정 임대료를 고시한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 임대차법 개정 법안 발의 내용인데요. 이 아직은 발의 단계로서 이 법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국가에서 이 전월세 가격을 일괄 통제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시장 경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, 이런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최근 법안 발의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윤종호 진보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김준혁, 박수현,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이 10명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지난달 25일에 발의를 했습니다. 제안 의원의 당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. 진보당 의원이 3명이고요. 더불어민주당이 6명,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명입니다. 이 법안에는 이 계약갱신권 무제한 사용, 그리고 적정 임대료 고시와 함께 전세가율을 또 70%로 상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전세보증금과 이 선순위 담보권, 그리고 국세, 지방세 체납액,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이 해당 주택 가격의 70%를 초과할 수 없도록 이 전세가율을 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. 좀 복잡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. 이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%를 넘지 말라, 이런 내용입니다. 즉 대출이 많을수록 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제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에 대출이 한 5억 정도, 이 5억 대출을 끼고 있을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이 최대 2억 원인 겁니다. 이 대출금 5억, 그리고 전세 보증금 최대 한도가 2억. 인 이유가 바로 10억 주택의 70% 상한을 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법안에는 또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습니다. 임차인이 또 임대인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, 집주인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면 2달 안에 또 임대차 계약이 해지도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 법안에는 이 북한도 절레절레 할 정도로 이 극악스러운 내용이 많다라는 게 제가 본 첫 느낌인데요. 이 세입자가 정해진 기한 없이 집주인 집에 살 수 있는 권리,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주는 금액, 임대료만 받아라는 건 모두 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. 해당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법안 내용에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겠다, 이런 취지입니다. 깡통 전세와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이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이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자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법안에는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,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. 최근 이 전세 사기 여파가 워낙 커지면서 좀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. 그런데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기한 제한 없이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임대 매물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신규 임대 계약을 통해서 이 임대료 조정도 당연히 어려워지겠죠. 임차인이 계속 산다고 하면은 이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죠. 그래서 집주인 경우에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데 이 임대 수익은 줄어들어서 결국 임대를 내놓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결국에 이런 매물 감소로 임대차 시장을 크게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. 즉, 이 임대차 매물 가격이 상승하면은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입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. 이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법안 취지와 달리 완전히 이 취지에 벗어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. 임대인이 설 곳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임차인은 더더욱 설 곳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. 결국엔 이 임대 매물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들은 여러 주택들을 좀 처분을 하고 서울, 강남 등을 중심으로 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양극화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이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을 통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. 당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이 이후에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았는데요. 이 계약갱신 청구권 무제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 엄청난 이 전월세 시장 자극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내 집을 내가 직접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신축 전세입자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신축 만약에 아파트 전세로 살고 싶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재산세를 한 푼도 안 내고
원하면 평생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좀 말도 안 되는 취지인 거죠.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임대차 시장에 관여할수록 사실 시장은 많이 왜곡되는 경우가 잦았는데 이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이 법안을 왜 내놓은지 사실 이해는 안 갑니다. 근데 오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짚어봤는데요.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